안녕하십니까. 샤우트연구소의 조원입니다. 유튜브를 찍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얘기하지 말라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아까는 하다가 이제 제3시장이라든가 하고 연결을 해서 좀 얘기한 다음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역 경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지역 경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로 이사 안 가고 애 많이 낳고 그러면 되지 않냐. 정답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봤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프랑스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왜 프랑스는 얘한테 파리 대학 이런 거 없죠? 파리 뭐 18대학, 뭐 파리 9대학 이런 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대학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대학에 이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점수가 높고 낮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선택을 해서 내가 가까운 지역에 내가 예를 들자면 신림동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냥 신림동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학을 서열화하지 않은 거겠죠. 그 대학을 어떻게 서열화하지 않은 것일까요? 결국 일정 수준의 수학 능력만 있으면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보지 않습니까? 많은 서열화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서열로 쫙 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고 특권층이 돼서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개인과 영달을 위해서 불법적인 불이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특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학은 어떤 특권을 인정해준다. 보이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대학 내에서 또 경쟁하면 모를까? 대학끼리 어떤 순서를 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좀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정 수준의 대학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어느 대학이든 그러니까 모두 대학 그 생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 학생이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먼 곳에서 예를 들자면 뭐 어느 학과가 되게 좋더라 그러면 그쪽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융통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다가 한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저기 포항에 공대가 하나 좋은 게 있는데 거기 굉장히 좀 잘 잘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또는 내가 부산에 사는데 메이크업을 전공하고 있는데 또 메이크업 여기서 이렇게 다니다가 메이크업만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 무슨 대학을 좀 가서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대학의 간판을 따기 위해서 멀리 유학 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 그런 어떤 학교의 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그 지역의 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절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아, 예를 들자면 수능이 지금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습니다. 4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대학생이라면 300점의 이상 절대평가 점수를 맞아야 된다. 그럼 그거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죠. 설정해서 그 점수를 넘기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서울에 올라서 서울대학을 다니겠지.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대학이나 자기에 있는 대학이나 차별점이 없다면 누가 뭔 돈을 내고 서울까지 와서 그 대학을 다니겠습니다. 서울대학 다니는 건 서울대학의 간판을 따기 위한 거예요. 또 다른 면을 얘기하면 교수진이 거기가 좋지 않을까. 네, 교수진에 대해서도 이런 개혁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교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수들도 만약에 대학 교수가 된다면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당신은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저기 나주에 있는 대학에 발령이 났습니다. 글로 가십시오. 나 싫어요. 안 가요. 그럼 교수 내놓는 거죠. 뭐 교수 못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수에서도 일정 수준이 된다 하면 그걸로 보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정교수, 부교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교수라고 칩시다. 정교수의 어느 대학에 뭐 최소한 20명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대학이든지 20명 이상의 대학의 정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죽어도 서울에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없는 거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학 서열화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비용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수들한테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고향이고 서울에서 그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라 그러면은 싫겠죠. 저라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은근하게 월급이라든가 너 여기에 기반이 있는데 기반을 옮겨야 된다. 그렇다면 월급이라든가 뭐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죠.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자면 왜 고등학교도 공립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는 보통 선생님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학교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립대학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공립대학, 국립대학이라도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일정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립대학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대학이 무슨 캠퍼스만 거기 있는 것이지 학생이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물적 시설, 인적 시설들은 차이가 없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교육 서열화가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제도를 좀 생각해 봤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독일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자기가 성적하고도 상관없이 대학생이 되겠다 그러면 대학생이 될 수 있고 또 휴학하고 싶으면 휴학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왜 그런 것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임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대학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에 대한 문제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수시로 뽑은 학생들이 많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그건 연대에 대해서 들어본 건데 연대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영어로 한다 그럽니다. 많은 수업들을.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대학도 순위를 매기는데 막 등수를 매기죠. 전 세계 메디대학. 근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배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쓸 수 있느냐, 영어로 수업을 강의하느냐를 엄청나게 많은 배점을 줍니다. 그거 되게 편파적인 거죠. 무슨 대학의 수준을 영어 많이 쓰는 걸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나 좋은 대학들은 영어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많이 자퇴한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정시로 공부해서 들어간 학생들은 따라가는데 수시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퇴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건 또 교육 얘기를 할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대학을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경주의 대학을 나왔다고 칩시다. 경주의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이 없지 않느냐? 그 문제죠. 그럼 또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뭐 공무원을 임용할 때도 저는 좀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3시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만약에 제3시장을 연다면 그런 걸 한다면 어쨌든 설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공단의 형태라고 합시다. 그런 형태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정부가 물적, 인적 자원을 시설을 투여하는데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나 여기다 세울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구를 지으면은 부산에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에 항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항구가 저는 몰랐는데 입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인천하고 부산하고 봤을 때 부산이 훨씬 더 항구가 들어서 입지 조건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뭐 사기업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립하겠지만 공익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 이걸 설립해 달라. 그러면 그걸 설립할 때 이런 거 할 때 너네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도 또 물어봐야 됩니다. 역으로. 그 지역의 법적인 문제라든가 토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의 문제들을 들어봐야 되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이런 규모로 이런 시설을 만들 건데 당신의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조율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국가가 편의적으로 나 여기다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지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회사를 짓겠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익기업은 그런 식으로 하고 사기업들은 국가가 권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회사를 유치해 주세요. 이 지역에 유치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기업인들도 예를 들자면 강원도 출신의 기업인이 이제 선발이 됐어요. 이 사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밀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고향에서 짓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당신의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현세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에 인적 자원도 없고 물적 자원도 없는데 제가 아무리 강원도가 고향이라도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설비를 만들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이나 어떤 유관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애로사항이 이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돼서 합의가 되면 거기다 공장을 짓고 설비를 만들면 또 연구소를 만들면 거기 지역 인재들이 활성화되겠죠.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에 교육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이 많은 부분 인재들을 수도권에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재가 없는데 뺏기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로봇 기업으로 화낙이라는 기업을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인재를 뽑아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도쿄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오사카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약간 궁벽한 데 있는 것 같은데도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인재를 분산시켜서 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손을 대야 되고요. 일자리도 당연히 손을 대야 되겠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살지만 옛날보다는 북적북적하지 않지만 서울에 아직도 인구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적인 기회도 많고 적은 것도 많지만 그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